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6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메일에 대해서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답변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답장을 좀 드리지 못한다는 점 먼저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들어오고, 또 예전에 뭐 구독해 주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이제 댓글을 쓰실 때 약간 뭐 안티 글이라고 하죠. 보통 약간 악의적인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욕을 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냐면 일단 욕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이 딱 봤을 때 불쾌한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우든지 그 운영진, 그 댓글 운영하시는 운영진 분들이 이제 지워주십니다. 지워주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아무 의미 없거나 약간 악의적인 글이지만 뭐 욕은 없는 그런 글들은 이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일일이 답변을 안 하시길 바래요. 제가 읽어보고 체크를 안 합니다. 일부러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악의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의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뭔가 발끈해서 야 이건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을 달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달았을 때 그걸 또 이제 꼬투리 잡고 이제 뭔가를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굳이 저는 댓글 다지 마시고요. 그냥 저도 이제 보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런 글 썼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댓글 답글 달지 마시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해밀리 가족들이 뭔가 봤을 때 서로 좀 도움이 되고, 뭔가 어떤 정보라든가 뭐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뭐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 같은 거를 우리가 생산적인, 그리고 서로 이제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차라리 감사 인사를 쓰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BSV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숏 차트랑 도미넌트 차트를 짧게 보고 어떤 상황인지만 보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숏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일 이평선을 깼습니다. 제가 이제 숏 차트는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이 숏 차트가 이제 지금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거는 결국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비트코인이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다시 올라와서 상승 채널 상단부로, 그리고 이 채널을 넘어가주는 그런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숏 물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숏을 쳤던 사람들이 일부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숏 물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격에서 내려가는 건 숏 물량이 이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승을 해줘야지 숏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는 보시면 지금 현재는 50일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 마감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때는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말아 올렸었고요. 이번에 50일 이평선 밑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비트코인 반등 나오는 것보다 알트코인들이 상승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패턴이 결국에 이때도 이제 진행됐던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됐던 패턴이다. 결국에 보시면 이렇게 하락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하락, 또 횡보하다가 하락 나와서 이제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다시 상승해주고, 이 패턴이 지금 이제 다시 나온 겁니다. 하락하다가 옆으로 눕고요. 다시 하락했다가 옆으로 눕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다시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와서 또 옆으로 이제 횡보해주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겠죠. 짧게라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해서 오른쪽 팔을 만들고 다시 올라와서 채널 상단부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패턴이 다시 반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때 올라왔을 때 8,350달러 넘어왔을 때, 자, 이때와 이제 흡사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5,400달러를 넘고 그 이후에 재차 눌러줬던, 이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기간이 좀 더 짧게 진행될 수 있다. 이때처럼 이제 길게 늘어져서 진행되기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채널 자체 폭이,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상승의 이제 고점이었던,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밖에 안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이게 뭐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에 약간 기간 조정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다. 이 장기 이평선들이 올라오는,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200이평선이 올라오는 시간을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상승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게 비트코인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너질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빼도 아까 이제 그 뭐였죠? 쇼 차트 보셨겠지만 쇼 물량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을 거 없는 좀 물량, 여기서 더 빼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세력 입장에서도 차라리 추가적으로 올려서 숏 물량을 좀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알트코인들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좀 서서히 상승을 이어나가 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큰 상승을 돌아가면서 해준다라고 하면, 도미넌스가, 아까 봤던 도미넌스 차트가 본격적으로 이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일단 이 0.0 사이요. 0.0 사이와 이 0.024 이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고, 일단 중심은 0.03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쇄경 패턴에서 아래로 함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장대항공 3개로 장기 이평선까지 일단 올려 세웠습니다. 돌파시켜주고, 그 다음에 눌렀죠.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 보시면 이 지금 단기 이평선 15일 평선이 50일 이평선 15일 평선이 51일 평선 위에 안착할 수 있게끔, 정배를 만들 수 있게끔 일단은 51일 평선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51일 평선에 안착을 해놓고 시간을 보냈어요. 일단 장기 이평선은 위에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보시면 이 200일 평선과 이 120일 평선 이 역배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0일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만 위로 당겨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단기 이평선 위로 당겨준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은 진짜 이 0.0 사이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봐요.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지금 4시간 봉에서 봐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4시간 봉에서 봐도 이렇게 이 하락쇄기형, 이 하락쇄기형에서도 옆으로 누우면서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모은 이후에 지금 여기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 상승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BSV 이 차트 두 개가 약간 갈라져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 BSV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갖고 왔어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면 둘 모습은 좀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올해 저점을 깨진 않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작년 저점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이고요. 일봉으로 이제 보면 작년 12월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저점보다 약간 더 내려왔죠. 근데 이제 모습은 비슷하다.
하락세 경에서 장대 양봉 3개 만들어주면서 돌파시켰죠.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그 이후에 15일평선 안착했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까지 올려 세워준 이후에 51일평선까지 눌러줘서 지금 15일과 50일을 골든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200일과 120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일과 120일이 아직까지 이제 약간 역별되어 있다. 역별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다릅니다. 이더리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근데 이 200일과 120일이 이때처럼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이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준 이후에 다시 눌러주고요. 눌러준 다음에 상승을 해주면 이 장기 평선들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을 해주면서 정배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장기 평선 둘 다 그 단기 평선이 지금 장기 평선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와 BSV는 달라요. 보시면 BSV는 그러니까 지금 BSV 위치가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15일 평선에서 조정받고 51일 평선 안착해 있는,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쭉 옆으로 누우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BSV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장기 평선 120일 터치하고 50일까지 눌러준 이후에 바로 이 15일 평선 따라서 반등을 크게 줬습니다. 이렇게 크게 줬고, 지난 전 고점,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전 고점까지 일단은 올라온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돌파가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전고점을 넘어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BSV는 좀 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바로 이거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단기 평선 15일 평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쉬어줘야 된다. 여기서 그렇다라고 하면 좀 조정을 저는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B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좀 큰 상승을 이미 이제 보시면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고점까지 왔고요. 여기서 물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고점에 왔다고 해서 전고점 못 넘어간다, 여기서 이제 고점 끝났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BSV는 어차피 BSV만 단독으로 우리가 매도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BSV만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제 분할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이 왔으니까요. BSV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될 때 BSV 같이 들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한 번에 같이 매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BSV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토시 가격으로요,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들고 있다가 동시에 같이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현금화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알트코인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알트코인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BSV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 위에 올라타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 평선 15일과 51일 평선이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을 좀 여기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 비트코인 캐시도 BSV랑 똑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 위에 단기 평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보다는 BSV나 비트코인 캐시가 둘이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더리움은 작년 저점, 이더리움 클래식은 작년 저점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었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물론 이제 BSV는 깨고 내려왔었는데 바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저점을 계속 높였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BSV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보시면 이 0.05 라인에서 지금 계속 이 15일과 50일 이평선을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이 15일 평선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 평선들은 골든크로스가 지난 5월 27일 날, 5월 26일 날 장기 평선들은 골든크로스 났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BSV는 BTC 마켓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물론 이제 하드포크가 되긴 했지만 하드포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고점까지 올라오려면 아직 좀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좀 더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저는 이제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갈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좋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일단 이 와사비님이 제공을 해주신 보조 지표입니다. 보시면 이 와사비, 바이셀, 비트코인 캐시, 컴바인드 인디케이터 이렇게 써 있고요.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된 이후에 이 밑에 빨간색, 초록색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 캐시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보라색 그래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는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합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사토시 BSV와 비트코인 캐시를 합하면 0.08이 됐어요. 0.08이 됐고 지금 이 위치는 예전에 이제 하드포크 되기 직전의 위치다. 그래서 하드포크 될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바꿨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익권에 온 겁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때 이제 우리가 교체를 했거든요. 0.06, 0.067, 0.065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캐시로 교체했던 부분은 이 수익권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고 여기서 아직까지는 이제 셀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보시면 이제 셀 신호가 나왔고 이때도 이렇게 셀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는 이제 0.02 이 합한 BSV와 비트코인 캐시가 합한 가격이 0.02부터 매도할 계획인데 일단은 여기서 만약 셀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의 뭐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 BSV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 이것도 제가 같이 쭉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한테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때 셀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이제 체크를 못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 깜빡해서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셀 신호가 나온 걸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이제 댓글을 써주시면 저도 이제 바로 그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좀 더 상승을 해준 이후에 그때 이제 계속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집사님이 써주셨고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법정화폐가 아닌 BTC로 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BTC가 떨어지면 알트를 바로 팔 수 없기에 BTC로 바꾸고 BTC를 현금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알트 사토시 하락으로 알트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높은 영역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알트 사토시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 알트가 BTC 대비 매우 싼 영역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기회로 세력들이 저점 매집을 기폭제로 알트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알트 상승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이거는 이미 일어났다.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언제 진행이 됐냐면 알트코인들 이제 BTC 마켓에서 이렇게 아래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미 저는 이게 다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요. 이렇게 하락세 경 패턴에서 아래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이런 현상이 이미 벌어진 거다. 그래서 급등이 또 나온 거죠. 급등이 나왔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쉬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 이렇게 도미넌스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거는 원화나 달러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BTC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는 지금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차트는 오히려 여기서 서서히 상승하는 이와 같이 서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원화 마켓에서도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BTC 마켓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물론 비트코인도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보여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뭐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김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 SV 배분율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4대1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하드포크 당시 가격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몇 대 몇 정도로 보면 될까요? 얘기해 줬고요. 아마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어느
정도가 가격이 적정하냐. 아마 이제 지금 BSV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BSV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뭐 BSV를 매도해서 뭐 비트코인 캐시로 이걸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와 BSV는 한 몸으로 보고 있고 같이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에서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누가 진짜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부분을, 그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제가 판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리스크를 지지 않고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어차피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원래 비트코인 캐시 그 BTC 마켓 고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할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한 0.2 정도, 그러니까 1 비트코인이 한 5 비트코인 캐시 더하기 5 BSV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태평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읽어보니까 일단 채널을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서 약간 뭐 달라진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채널을 그리는 거는 제가 차트 그리는 거는 차트를 그리는 사람마다 다 그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차트는 내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다. 차트를 그릴 때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쨌거나 대부분의 물량을 홀딩할 예정이지만 일부 자발트는 익절을 해서 메인 알트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서 채널 하단부의 위치에 따라서 일부 현금을 메인 알트로 구매해 재투입하는 타이밍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익절 구간에 있는 자발트 중에서 약간의 펌핑으로 이익이 늘어났거나 익절 구간이긴 하지만 차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자발트를 매도해서 메인 알트 하락 시에 교체 구매하는 방식은 어떤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 부분도 사실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시총 차트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에서, 그러니까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요,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적이 언제냐,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적이 언제냐.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왜곡이 돼서 이렇게 아래 꼬리 길게 다는 것 때문에 왜곡이 돼서, 잠깐 와사비님이 그 추가해 주신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정정한 걸로. 예.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요, 지금 시장이 크게 우리가 상승했다라고 했던 지점이 결국엔 도미넌스가 그 채널 하단부를 터치할 때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5월 도미넌스가 채널 상단에서 채널 중반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 검정색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검정색으로 체크된 게 수정이 된 겁니다. 이 아래 꼬리 길게 단 게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약간 왜곡이 돼 있어서 지금 와사비님이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채널 중심에 왔을 때 2017년도 일단 3월, 그리고 2017년도 이제 6월, 이때가 알트코인들이 완전 펌핑 됐을 때요. 이더리움 막 40만원 찍고 리플 막 비싸면서 900원 찍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불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때가 언제냐, 그때는 2017년 12월 말 그리고 18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미넌스가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거나 현금화를 언제 할 것이냐라고 하면 적어도 이 도미넌스 차트가 채널 중반까지 내려오거나 오히려 더 내려와서 채널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대부분 일단 현금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교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렇게 두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올라왔다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혼자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알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빠졌거나,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2017년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도미넌스가 올라왔어요. 그럼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알트코인들 매도한 거를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놓았잖아요. 그리고 현금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뭐 자발트든 뭐든 그때 내가 이제 눈여겨봤던 알트코인들로, 뭐 메이저 알트코인이 됐든 아니면 눈여겨봤던 알트코인이 됐든 그 알트코인들로 이때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와서 채널 중반 이상 넘어왔을 때 이때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드릴게요. 다음으로
바카스님. 예, 잠깐만요. 바카스님. 지금 바카스님이 물어보신 게, 잠깐만요. 일단은 글을 지우셨는지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 위에서 만약에 위에서 나오게 되면 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편한 투님, 지편한 투님 다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편한 투님을 볼게요.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현 시점에서 만약 XRP 기준으로 XRP 원화로 사는 것과 XRP BTC로 사는 것이 차이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마켓에서 리플을 사는 거,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사는 거,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편한 님이 원화를 들고 어차피 리플을 살 생각이다라고 하면 같아요. 그냥 원화로 사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굳이 바꿔서 이걸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비트코인도 있고 원화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걸로 이제 내가 살 것이냐, 이걸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지편아님이 약간 글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영상을 늘 영상 잘 보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영상을 쭉 보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이 얘기도,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약간 이 댓글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원화가 동시에 있을 때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는 이제 리플을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효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원화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지금 리플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비트코인으로 가서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수수료만 이중으로 들게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캬수님. H채널님은 비트나 알트를 볼 때 김프 수치는 전혀 안 보시나요? 김프 수치는 방송 중에 한 번도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치 프리미엄, 그래서 이 김치 프리미엄, 와사비님이 제공해 주신 이 김치 프리미엄 차트를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서, 이 박캬수님도 이걸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김치 프리미엄을 가지고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참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 벌써 2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네포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가 4일 오전 시작된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과 관련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한 사용자로 추정되는 2개 거래 주소가 총 2.5만 비트코인을 전략 매도했다. 이어서 그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재매수했으며 현재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120억 정도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이번 BTC 하락은 완전히 조작됐다와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 등 2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토네포토님이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래들도 알바를 하네요. 100억짜리 알바. 이 100억짜리 알바가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토네포토님이 써주신 기사를 볼게요. 비트코인 고래 의도적인 비트코인 덤핑 후 약 118억 원 차익 실현했다라는 거고요. 코인코도 이제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몇 개의 거대한 거래가 있은 후 6월 4일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비트코인리스트는 보도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래 경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25,000개의 비트코인이 나와서 바이낸스로 옮겨졌다라고 했어요. 바이낸스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도 못 미치게 되었고, 아마도 같은 사용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소유주는 낮아진 비트코인 가격에서 다시 구입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트위터 사용자는 오늘 BTC 덤프는 완전히 조작됐다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보는 사람이 조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의 결과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보냐면 지금 이 25,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래,
이 사람도 뭐 사람이겠죠 결국에. 근데 이 사람도 리스크를 안고 매도를 하는 거다. 무슨 리스크냐? 지난번에 제가 그 라이브 방송할 때 뭐였죠? 폭스바겐 공매도를 했고, 그 폭스바겐 공매도를 할 때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토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틀 만에 10배가 갔습니다. 이틀 만에 10배를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공매도 했던 세력은 이틀 만에 이제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25,000개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고래가 매도를 했을 때 이 고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던 고래가, 더 큰 고래가 이거를 이 사람이 받기 전에 8,000달러까지 내려오기 전에요. 그냥 뭐 9,000달러부터 받아버리면서 이걸 그냥 슈팅으로 10,000달러 이상 슈팅으로 올려버렸다고 하면 얘는 25,000개를 털리는 겁니다. 25,000개를 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이 운 좋게 다시 매수했기 때문에 이건 118억 원 차익을 챙겼고 뭐 시장이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매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든지 나보다 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나를 연맥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역방향으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래들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토네포트님 이제 주신 정보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터스텔라님이 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나노레저 X를 레저닷컴에서 사전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159,000원 더하기 관세까지 해서 18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이유는 비트코인 리플 리더 오브스를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기 위해서 구매했는데 나노레저 S와 차이점은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능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블루투스도 해킹이 되나 하는 의문이었고 네이버 검색을 한 결과 보안 기업 아르미스가 블루투스 보안 취약점 8개를 발견하고 블루본이라고 명하고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방식이다 해서 이렇게 쭉 써주셨고요. 동영상을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그거를 해커가 해킹하는 이제 시연 동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스마트폰에 아니면 뭐 지금 이렇게 나노레저 X도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어떤 공공장소에서 뭐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만약에 블루투스를 사용해서요. 또 거기서 뭐 와이파이가 필요 없겠죠. 블루투스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보를 내 돈을 옮기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돈 안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러면 유선으로 반드시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난번에 이제 누구였죠? 지난번에 개발자님인데 갑자기 박청구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나노레저라든가 뭐 아니면 스마트폰에 내가 이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돈은 되도록이면 갖고 나가는 거는 위험하다. 바깥으로 공공장소로 갖고 나가는 건 위험하고 만약에 암호화폐가 여러분들이 많은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하드월렛이라든가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거는 되도록이면 집에 이제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카카오 코인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에서 발행한 거니 믿을만하다, 성장성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항상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누가 쓰는 이제 그리고 누스가 이게 요즘 최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말 같은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같습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내일부터 로드맵대로 운영되고 벌써 성공한 거로 착각들을 하는데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강구와 시간을 보내야 반석이 마련되어 성장할 것인데 금방 될 것처럼 투자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고 결국 물려서 3개월만 지나도 어떻게 보면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가진 서비스들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들이 다 성공하진 않아요. 다 성공하진 않고 우리 유저들이 카카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어떤 거는 업데이트가 돼서 써봤는데 별로 이제 잘 손이 안 가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그 덱이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덱이라고 하면 그 덱은 사용자 유저들이 카카오에 있는 덱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영원으로 가겠죠. 처음에는 물론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기대감에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고점에서 털고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다행히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걸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물려서 영원으로 가는 그런 코인들을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활속달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좀 적은 비중으로 30% 안에서도 좀 쪼개서 일정 부분만 저는 하시길 권하고 되도록이면 그 30% 자발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코인들 투자하는 것도 시총 30위 안에 있는 코인들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군 네트워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잠시만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디커플링 될 때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디커플링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쭉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캐시가 그때 2017년도 11월 달에요. 비트코인 캐시가 120만원, 150만원 사이에서 있다가요. 300만원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치고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해요. 800에서 한 650까지 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순간적으로 거의 보시면 그 당시에, 잠깐만요. 한번 그 당시 차트를 볼게요. 그 당시 차트를 보면 이때 2017년도 11월 달에 이때 0.04까지 갑니다. 0.04, 0.042까지 가요. 그래서 거의 한 1비트코인이 거의 2비트코인 캐시와 거의 맞먹게 그렇게 됩니다. 2.3, 4개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그때는 비트코인은 누르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왔다.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 시총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지막 비트코인 캐시와 SV가 펌핑이 나는 그때가 그런 현상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땐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겠죠. 비트코인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현금화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커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폐들 가치가 없어진다면 월급 같은 것도 암호화폐로 지급받는 건가요? 원화가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네요. 암호화폐로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이거는 뭐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서히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우리가 회사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죠. 암호화폐와 뭐 법정화폐를 나눠서 받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법정화폐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처럼 법정화폐 가치가 그 나라의 법정화폐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거의 의미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때는 법정화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는 뭐 달러로 평가하던가 아니면 볼리바르로 평가하게 되면 너무 많은 그 돈 자체를 너무 많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달러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로 뭔가 정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죠.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화로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원화에서 암호화폐 일정 부분 섞어서 받다가 나중에 서서히 암호화폐 받는 사람들이 법정화폐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암호화폐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옮겨질 거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서 만약에 법정화폐가 급격하게 영원으로 가는 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6,000명님 마지막 부분에 해주신 미래화폐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장님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이제 길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고, 미국의 부채와 암호화폐를 통한 미래 통화제도, 단일화폐와 세력의 구상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초기 영상이 거의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아마 신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물론 제 영상 예전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라이브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한번 쭉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안금영님이 오늘 그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써주셨고, 기사를 이제 기사는 공개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내용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 기사를 봤습니다. 올 9월, 12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여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2% 넘는 큰 상승을 했죠.
저번에 H채널님께서 올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2020년 9월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칠 것이고, 금리 인하 종료 후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는 시기가 1분기 정도 당겨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뭔가 급한 게 맞나 봅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생각보다 당겨졌기 때문에 제가 봐도 뭐 2020년 9월이 이 시장의 바닥이 아니라 그 전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게 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재선을 노릴 때 일단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사이클상 일단은 바닥을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치는데 차라리 그럼 이왕에 맞을 매를 빨리 맞고 여기서 반등을 시켜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야,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재선에 성공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롱숏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겁니다. 비트코인 플랜 1 또는 플랜 2 상단 돌파 전 페이크 하락 가능, 베어트랩 조심 구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고, 이 상승 채널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깨고 내려온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랜 1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게 이제 역회된 숄더, 변형된 역회된 숄더라고 했죠.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상승 채널을 깬다, 물론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깰 수도 있는데, 깬다라고 하면 여기서 눌러서 뭐 한 6,700달러 아니면 뭐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따라서 만약에 개인들 롱 포지션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 롱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베어 트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렇게 뺐다 올리는 거는, 이 올리면서 니들 숏을 치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롱이 많다라고 하면 롱 물량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숏을 때려라. 지금 올라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뺐다가 올리는 것도 그냥 올리게 되면 사실 매일 올라가면 숏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중간중간 눌러줘서 숏 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먹을 수 있게 좀씩 주면서 그 물량을 뺏어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제 숏 물량, 이 청산당 구간이 뭐냐. 그래서 롱은 초록색이에요. 롱은 초록색이고 숏은 지금 빨간색입니다, 이 보조지표에서. 네, 숏이 이 빨간색이 롱보다 많아지는 구간, 숏이 롱을 넘어서는 구간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때는 그 숏을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일단 이때처럼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숏이 숏 물량이 롱보다 많은 이 구간이 좀 길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오히려 세력은 이 숏을 먹기 위해서 시장을 추가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와사비님 코멘트 해주신 거 잠깐 보면, 일시적 단기 하락 가능하나 중장기 상승 에너지가 소진 확인이 안 되었고, 2015년 이후 큰 대형 상승 채널 4분의 1 상승이고, 앞으로 남은 채널 구간이 4분의 3이다. 하락을 위해선 상승 채널 강한 이탈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약한 채널 순간 이탈 후에 지금 이 상승 채널 순간적으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플랜 2로 간다라고 하면 채널을 이탈한 후에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베어 트랩으로. 단타 구간 기회 보이나 관심 영역이 아니라 패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면 확신이 들고 내려가면 회의감 드는 분들은 암호화폐 비추,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빠지면 빠질수록 내가 야 진짜 싼 구간이라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때 약간 경계감을 갖고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야 진짜 이건 확실하게 되는 시장이구나 해서 돈을 막 투입하려고 하고요. 빠지면 겁먹어서 오히려 던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단기 매매하면 다 털립니다. 올라가다가 30-40% 일시적 조정 나와도 편안한 자금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읽어봤고, 혹시 이제 와사비님 지금 신규 구독자분들 중에 와사비님 이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좋은 글을 계속 공유해주고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사비님 홍보 대사예요, 제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박로비님이
질문해주신 후오비 거래소로 비트코인 대량 이체되었다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아까 그 고래지갑 이야기해주셔서 그 부분은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요. 어글리페이스 베리구맨님, 암호화폐 수익으로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암호화폐로 벌었다고 해야 하나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질투도 심하고 배 아파할 텐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일단 그레이트 추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현재 제 상황이네요. 전 지금 운이 좋아 40에서 50% 수익 중입니다. 저번 주까지 60% 넘었지만 어제 그제 조정받아 이 정도네요. 같은 시기에 투자했던 분들 하락장 못 견디고 손절치고 떠났으면서 제가 수익 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그럽니다. 나 쉽게 얻은 수익 아니다. 당신들 유리 멘탈로 이 시장 떠날 때 난 주경 야독하며 철저히 공부하면서 확신 얻었고 하락장일 때 자산 줄어들지 알면서 꾸준히 매집했다. 뭐 이렇게 당신한테 밥이든 술이든 쏠 테지만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면 그때 크게 한번 쏘겠다고 그리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거 얘기는 저는 뭐 굳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이 타는 티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 주변에 뭐 도둑만 꼬이고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만 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버셔도 굳이 막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만약에 진짜 집을 사고 뭐 차를 사셔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때 그것까지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는데 암호화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거짓말로 얘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맛있는 밥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뭐 다른 어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 써주시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민도링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정말 좋았을 때는 12월 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우상향하면서도 한 번씩 20-30%씩 떨구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힘든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승 초입기에 가능성 있는 코인들 포트폴리오 짜서 우직하게 들고 있으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물론 단타 잘하는 분들은 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장이지만요. 얼마 전 고래가 물량 던졌지만 결국 다시 코인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고래조차도 차익을 남길 뿐 앞으로 더 크게 갈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시장은 2만 개 정도의 물량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고래가 물량 던진 거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세 분이나 이제 얘기해 주셔서 한번 읽어봤고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고래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던 거다.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 더 큰 고래가 그 물량을 이제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랴부랴 이 상승 채널 깨지기 전에 부랴부랴 저는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고래도 쫄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내 물량 누가 먹어서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 박폴님이 지인들은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는 이유도 모르고 있어 부족한 지식이지만 금리 인하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상승장이라면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문제입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 주식시장 폭등 예상, 뭐 미국 금리 인하, 뭐 9월, 12월 확정적, 뭐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 예상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주식시장의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진짜 딱 써주시는 것처럼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고 지금 죽어가는 시장에 인공호흡기 되고 살리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폴님은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들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 기사들만 찾아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게 되고 야 이거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항상 방송을 보면서 저도 해밀리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 중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조심히 공유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영상은 어제 이제 사뮤엘님이 공유해 주셨던 영상하고 동일한 영상이었어요. 중국 금융위기 시작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들이 더해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니 오싹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이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필수템이 된 것 같고 위기에 항상 기회가 있기에 암호화폐 투자 이후에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 지금 기사를 이제 공유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같이 이야기해봤던 기사인데 약간 기사 내용은 달라서 좀 읽어볼게요. 인민은행, 바오샤 은행 사건은 일회성, 추가 인수 없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50위권 은행을 인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일 뿐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민은행은 바오샤 은행 사태에 대해 단독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고요. 이게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민은행에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인수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위안화가 시중에 풀리는 것이고요.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몇 차례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결국 얘네가 무슨 돈으로 인수를 했겠냐, 돈을 찍어낸 거고, 위안화는 시중에 이제 더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위안화, 오히려 지금 위안화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더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이제 위안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암호화폐를 빨리 내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외 부동산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달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소형 은행을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는 오는 17일부터 발효돼 시장에 1,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위안화가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결국에 도구로 한 번에 다가올 것이고,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인공호흡기 되고 막 심장 박동기 해서 계속 죽어가는 그런 좀비 기업들, 좀비 은행들을 살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그 터지게끔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거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위안화 차트를 보면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살려주고 있는데, 이거 하는 순간, 터지는 순간 저는 이제 완전 그 7위안을 돌파하는 순간 러시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쿠라님, 그린버드님이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은지요? 물어보셨고요.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매수를 지금 더 해도 되냐 물어본다라고 하면, 도리고님이 써주셨어요. 이장님께서 경제 흐름을 봐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고 채널 바닥 지금 4분의 1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싼 영역에 있어요. 근데 싼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할 때는 30-40%는 조정을 받을,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30-40%,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물론 알트코인도 싼 영역에 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는 반토막 각오하고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린버드님이 매수하신 다음에 난 어차피 빠지는 거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버틸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매수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 오히려 그냥 싸게 밑에 이제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매수하실 때는 그만큼 이제 각오를 하고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오늘 상승 채널 하단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한 70% 이상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플랜 B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플랜 1, 플랜 2처럼 해서 플랜 2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하락했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기서 지금 매수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손실을 봐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라고 하면 매수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상승장 지켜보며 홀딩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엘리엇 파동에 대응해 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월 저점 이후부터 큰 상승 1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파의 고점에 일부 매도 후에
2파의 저점에서 일부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저는 2017년 6월처럼 채널 중심부에는 못 미치고 조정이 나와도 12,000달러 부근 1파 고점으로 보고 있고 8,000달러 초반을 2파 저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물어보셨고요. 지금 6월 5일 저점을 역회된 숄더의 머리로 앞으로 말아 올려줄 가능성으로 분석해도 될런지요. 예, 오늘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쿠라님이 보시는 내용을 설명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쿠라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 올라오고 있는 이게 하나의 커다란 1파다라는 겁니다. 뭐 1, 2, 3, 4, 5 해서 이제 1파가 되는 거죠. 큰 1파. 큰 1파가 되는 거고, 그 큰 1파가 지금 한 12,000달러. 그러니까 12,000달러니까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여기 10,000달러고요. 이 자리까지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4분의 2 지점, 두 번째 채널 두 번째 지점에 한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올라와 주면 여기서 12,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 이후에 다시 8,000달러까지 눌러줄 거다. 8,000달러까지니까 깨지고 한 이 정도까지 눌러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30주 선이 일봉이에요. 일봉.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주봉으로 고쳐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온 이후에 눌러주고, 여기서 이거 30주니까 20주로 고쳐볼게요. 예. 이 20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이 올라오는 20주 이평선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지점까지. 그래서 상승해주고 20주 이평선까지 눌러주는 그림을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예. 이걸 먼저 지우고요. 그리고 20주로 고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2,000달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 4, 5파까지 해서 12,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8,0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주 평선까지 눌러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쿠라님이 주신 의견 이렇게 주셨고, 충분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2,000달러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각 알트코인과 이제 시총 차트가 채널의 중심 근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을 일정 부분 최소 물량만 남겨놓고 현금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그 갖고 있던 알트코인을 현금화한 거와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한 부분에서 나머지 물량을 지금 사쿠라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8,000달러까지 왔을 때 다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20주 평선과 비교해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20주 평선을 봐서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20주 평선 근처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이제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예, 잠시만요. 세력의 의도는 조금 하락시켜 개미들을 교착 상태로 만들어 상방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작스런 복병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복병 다우 폭등으로 그제부터 오늘까지 암호화폐 초상집이 연출되고 있다. 다우 월봉을 보면 죽은 시체인데 기막힌 화장발로 하루 50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며 시장의 낙관론을 만들며 투자자를 기만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 내가 보는 월봉은 이미 죽은 시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화장발이 기가 막힌데 코스피는 또 그리 반응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이젠 정보도 많이 노출이 되었나 보다. 안 속지. 코스피도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코스피도 이미 죽었고, 다우도 지금 송기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 차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우 차트도 이제 이미 꺾였다,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꺾인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거는 결국에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야, 여기서 2,000포인트는 바닥이야, 다시 들어와,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개인들,
꼬드기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를 올해 9월달, 12월달에 거의 확실시 돼서 하겠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이 저는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적은 게 다우 폭등 직전 작성하는 건데, 다우 화장팔로 비트 알트 세력이 원한 포지션 이하로 과매도 진입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비트 세력은 절대 하방으로 보낼 의지가 없고 박스권에서 지지부진 야금야금 올리며 마지막 국면 골든크로스 발생 후에 최소 한 방을 주고 쉬러 갈 것, 아니면 지속 상승하든지.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 최소 한 방이라는 게 아까 지금 사쿠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마지막 오파한 겁니다. 오파고 어찌됐든 그 오파가 결국에 큰 하나의 또 1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1파가 된다. 그리고 그 하나 1파와 2파 조정 때 다시 재매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게 채널 중반까지는 저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와 시총 차트, 이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때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메이저 알트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한다. 저항대가 9,700불 라인과 11,600불 라인 때 있다고 이제 하였으나 실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송기봉님 의견은 뭐냐면, 물론 이제 12,000불, 그러니까 10,000불과 12,000불의 저항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저항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때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숏 물량이 진짜 많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였죠? 그 폭스바겐 공매도처럼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면 채널 상단 보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서도, 만약에 어떤 큰 세력이 숏 물량을 누군가 쳤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라도 더 큰 세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절대적인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을 약간 융통성 있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기 계좌 현금화 전략과 비트 추이 살펴보며 저가에 몸담기 준비를, 20,000불까지 한 방에 오를지는 또 누가 아랴. 그냥 마음 편하게 잊어버리고 살면 3파할 광땡인데 갑자기 94 또는 14가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에고 알아서들 하시고요. 아마 이제 도박 관련된 용어를 써주신 것 같아요. 도박을 잘 몰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벤트 아직 저한테 메일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벤트 당첨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제 메일을 목요일까지만 접수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